안녕하십니까? 100세 건강을 설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기농 그리고 G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과 GMO는 전혀 이제 상반된 개념인데 GMO가 무슨 뜻이죠? GMO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하자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이렇게 GM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에서는 food라고도 해요. 그래서 GMF, genetically modified food. 그래서 사실은 유전인자 조작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올게닉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진정한 유기농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전인자 조작된 채소와 과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오늘의 재밌는 사자성어 줄탁동기 혹은 줄탁동시. 혹시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까고 태어났을 때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태어나는지, 알을 까고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줄은 병아리가 엄마한테 나올 때가 됐다 하고 알 속에서 톡 치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고, 그것을 딱 받아서 엄마가 탁 치는 것을 이제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 그 다음에 이제 동기는 하나로 이루어진 기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기관이 되면 그때 이제 알을 깨고 태어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생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알에서 그 알을 깨고 이제 나와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이제 관련된 개념의 이제 그 한마디를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도라고 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도를 이제 진리라는 개념, 또 진실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 이해하는 그 관념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이름 속에 또 틀이 박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도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또 그 개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틀에 박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깨우쳤지만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또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늘 그 이름 속에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붙이게 되면 틀에 박힐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김영석 교수의 콩나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계속 물을 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도,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성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 그 물이 썩고, 물이 썩으면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100세 건강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배우시고 성장하시는 것이 노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줄탁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알 속에 있을 때 탁 줄 하시면은 알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 누가 됐던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또 선배,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알을 깨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도 비상도, 새로운 그 이해를
또 새로운 성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하면은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식생활을 어떻게 향상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전인자 변형 음식, 여기 보면 유전인자는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거는 4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참 많아요. 유전인자도 A, C, G, T 이렇게 4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글자의 조합으로 또 배열로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포 속에 있는 세포의 테트라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가지 글자다. 그래서 이 4가지 그 알파벳이 세포의 알파벳이 우리의 몸을 설계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개발이 됐는가?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뭐 유전인자를 조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 개량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저항하는 유전인자, 그 다음에 유통기간을 증가시키는 유전인자, 그 다음에 수확 후 익는 기간을 이제 지연시켜서 천천히 익혀야지 빨리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결국은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한 것. 아주 굉장히 좋은 뜻에서 품종 개량 차원에서 이 genetically modified food 혹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그 흙이 토질이 완전히 그 변질이 된 상태고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생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인류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종 개량을 통해서 정말 그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간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사이에 음식이 상하면 안 되고 또 음식이 어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지역은 그냥 굶고 있어야 되고 잘 되는 지역만 이제 풍년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모든 과일이 다 유전인자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감자인데요. 감자로 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박테리아 유전인자, Bacillus thuringiensis라는 그 박테리아에 있는 그 유전인자를 뽑아서 다른 박테리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전인자가 이 감자에 투입이 됐어요. 왜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이 감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박테리아는 음식을 먹는 과정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썩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생기면 썩습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꼬이지 않게. 그래서 이 감자를 먹으면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그 유통기간 사이에는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신선한 감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실은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육식은 저희가 권장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육식의 유통기간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우유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노력들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과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통계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는 통계로 봤을 때도 거의 90%가 두부를 만든 데도 거의 90%, 그 다음에 카튼, 그렇죠? 솜, 그 다음에 옥수수,
대부분 이건 이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섭취하고 건강식이라고 먹는 대두의 94%, 옥수수의 88%까지 이제는 유전인자 조작이 되는데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냥 야생으로 키우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피해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것만 이제 골라서 드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전인자 조작되지 않은 것을 이제 찾는 노력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박테리아나 뭐 다른 이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성 유전인자가 아니라 데프딜, 수선화에 있는 그 수선화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어떤 질병이 걸리죠? 야맹증.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수백만의 아이들이 야맹증에 걸려서 밤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질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타민 A를 대량으로 먹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음식 속에 집어넣는 것이 더 좋을까요? 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더 공장을 통해서 비타민 정제를 먹는 것보다 일일이 나눠주지 않아도 집집마다 그것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선화에 있는 비타민 A 그 유전인자를 쌀에다가 집어넣어서 금색 쌀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피터 베이어라는 분과 그 다음에 파트리커스라는 그 박사 두 분이 유전인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어라는 분은 그 수선화의 대가, 수선화하면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화에 있는 유전인자를 그 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그 과정은 또 이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골든 라이스, 금색 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 쌀은 비타민 A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금색 쌀은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당근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오렌지 빛깔인데, 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금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금색을 먹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야맹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기술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인위적인 기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20년, 한 30년 동안 이제 연구하고 발표한 그 결과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그런 그 무시무시했던 유전인자 조작이 되면 이제 말세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야맹증 퇴치하는 그 골든 라이스, 그렇죠? 금색 쌀이 금쌀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금쌀아기가 나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농약과 이 알러지가 이제 유기농이 아닌 그 genetically modified, 유전인자에 조작이 된 그 음식들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이제 농약을 없어도 이제 그 썩지 않는 그런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농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음식들이 많고요. 그 음식 재료들이 많고요. 식재료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알러지입니다. 왜냐하면 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소나 같은 것은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큰 알러지가 없는데 주로 박테리아나 동물성 유전인자가 들어갔을 때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는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가면역 증상이나 알러지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연구 자료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러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일상생활을 하실 때 채소와 과일을 드셨을 때 다 알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드문드문 심한 알러지나 또 경한 알러지, 이런 그 알러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이 가능하다면 유기농을 선택하자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이 있고 또 유기농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그 리스트, 긴 리스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선택하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apple, celery, strawberry, peaches, spinach, nectarine, grapes, sweet bell pepper, potato, blueberry, lettuce, kale.
이것들은 이제 농약이 투입이 됐을 때 농약이 잘 씻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이고 반대로 onion, avocado, pineapple, sweet peas, kiwi, cabbage, eggplant, papaya, watermelon, broccoli, tomato, sweet potato 이런 것들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안 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그냥 물로만 잘 씻고 세제 지금 그 농약을 없애는 그 세제들이 있거든요. 그 세제를 뿌려서 물 속에 잠깐 담궜다가 씻어내도 웬만한 그것들이 다 제거되는 농약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알러지나 농약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PLU 번호예요. PLU는 뭐냐 하면 Price Lookup Number. Price Lookup. Price Look Up. PLU 번호인데요. 이 PLU 번호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식 사과면 사과, 뭐 옥수수면 옥수수마다, 채소면 채소마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것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숫자가 다 매겨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음식, 그 다음에 조작된 음식, 그 다음에 순수하게 유기농인 것 다 가격이 달라요. 어디 뭐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유기농이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 것보다는 사실은 더 특수하게 조작된 것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3이나 4로 시작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농약도 있을 수도 있고 유기농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로 시작된 것은 분명히 유전인자 조작이 된 채소와 과일이고요. 9로 시작된 것은 순수한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식품점에 가시면 죄다 다 9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비싸죠. 2배나 3배 이상으로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리스트 중심으로 세제를 쓰거나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유기농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식의 범위를 넓히시면 이제 틀을 깨트리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냥 괜히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야 이거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4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일반입니까? 유기농입니까? 아니면은 조작된 것입니까? 4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반. 그 다음에 8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유전인자 조작된 것이고 9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유기농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올게닉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9로 된 것은 특별히 올게닉이라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이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genetically modified 이런 말은 안 써도 되게 돼 있어요. 번호로 지금 구별을 합니다. 기적의 사과의 그 주인공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분을 소개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분은 순수한 유기농으로 사과 농장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순수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거의 9년, 10년을 바쳤는데 정말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시간과 노력과 가족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여기다가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9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낫으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해서 그냥 낫을 탁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낫이 떨어진 장소를 딱 보니까 도토리가 야생인데 도토리가 아주 싱싱하게 튼튼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야생인데 이 도토리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주 내실 있게 자란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흙을 파가지고 토질을 검사를 해봤어요. 자기 농장에 있는 토질과 그 다음에 그 도토리가 자라는 그 흙하고 비교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을 아무도 키우지도 않았고 그냥 키웠는데 그냥 놔뒀는데 어떻게 이런 도토리가 자랄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 유기농의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풀도 다 뽑고 그 다음에 벌레도 다 잡고 했는데 그 산을 보니까 산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비료도 농약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산에 비옥한 산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산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낫이 던져졌던 도토리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그 산의 토질과 그 환경이 자연 그대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무위자연, 이제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인위는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맡겨둔 상태의 최적화된 그 토질을 재현을 했는데 어떻게 재현을 했냐면은 잡초도 너무 큰 거는 어느 정도 뽑았지만은 웬만한 잡초도 그냥 자라게 놔두고 그 다음에 물도 그냥 흥건히 적게 하고 닭도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닭똥 싸고 그 다음에 닭이 크고 개구리도 크고 그 다음에 메뚜기 다양한 곤충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채소의 식물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물의 왕국을 재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는 이제 기적의 사과라는 그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 사과는 사과를 딴 이후에도 6개월이 되든 7개월이 되든 썩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마르고 그 마른 상태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영양소 그다음에 고당도의 사과가 이제 재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는 어떤 때는 값이 6배 이상이나 비싼데도 몇 개월을 기다려가면서도 식당에서는 2분의 사과만 고집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투자해서 10년이 딱 되기 직전까지는 생명을 끊을 정도로 상심을 했었는데 딱 무위자연의 법칙을 이 사람이 딱 깨달은 다음에 이제 기적의 사과를 재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보급이 되고 한국에도 이제 보급이 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더 맛있고 썩지 않고 자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기적적인 사과가 만들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토질이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지역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없애고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자로는 통섭, 이제 함께 이제 사는 모습, 함께 융합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tonement, at onement인데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농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유기농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뜻이 있다면 다양한 모습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유기농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합대학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university도 university. 그래서 unity 하고 diversity. diversity. 그래서 unity와 diversity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unity에서 ty를 빼고 diversity에서의 di를 빼서 university 하면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은 배움이죠. 그 다음에 diversity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배움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university이듯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유기농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유기농 현장도 다양성을 받아들이지만은 한 가지 목표, 서로 빛과 소금이 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탤런트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사회도 유기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도 유기농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유기농 재배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한 강의를 통해서 유전인자 조작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보다는 알러지를 피할 수 있으면은 그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유기농을 구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우리 삶 속에 유기농을 우리가 어떻게 유기농과 같은 우리 삶을 어떻게 다양함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재밌는 내용으로 100세 건강을 향한 삶을 설계하는 지혜와 그 비결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